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요, 저와 함께 화요특강 부모 필살기로 함께하고 계시죠. 아, 오늘이요, 식목일이자 한식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나무는 심으셨나요? 여기다 심어놨어요. 여기다가 살짝, 기분 살짝, 잘 드실 거 오셨네. 아니, 놀랐어요. 근데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4월 5일이 벌써 됐지? 그죠? 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그냥 그냥 빨리 지나가네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게요. 네.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처럼 아이들도 쑥쑥 크고요. 나무 한 그루를 기르는데도 정성과 시간이 드는 듯 아이를 자라게 하는데도 정말 많은 정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성의 지혜까지 저희가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모 필살기예요. 자, 오늘도 댓글창 열면서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댓글. 짠! 어서오세요. 네. 벌써 봄이 왔나 봄. 오늘 강의도 기대해봄. 봄. 이유정님 댓글 봄. 봄. 네. 이렇게 댓글 실시간으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에서 입에 스킨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상 전화 연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접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세요. 네, 이 본인의 얼굴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네. 댓글 이용하시고 화상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싸드리는 게 네, 있죠. 선물을 네. 팡팡 예, 쏴드립니다. 커피에 영화 티켓에 뭐 치킨, 피자까지 네. 저희가 골고루 사람 봐가면서 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응모해주세요. 대신 예. 문제점은 조금 있어요. 댓글이 폭주하는 경우가 네. 늘 있어서 다 소개를 못 드리는 점 네. 그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주니맘님, 식목일이라 소박하지만 아이랑 화분에 꽃나무 심었어요 좋다. 하셨네요. 아이와 좋은 추억 쌓고 계시겠네요. 네. 아이,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을 맞아서요, 우리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했어요. 동영상을 공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제가 있다면서요? 음악 주세요. 우리 가족 제일 잘 나가. 아, 이거 주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제일 잘 나가. 정말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의 영상을 담아주세요. 네. 저희 푸짐한 상품을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예쁜 모습 많이 남기고 싶어서 영상 많이 찍어두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모를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화요특강 부모 필살기. 네네. 이번 주는 어떤 분이 찾아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힌트. 어제는 이분이 상담자로 나오셨어요. 어제요? 너무 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이 두 줬구만.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만큼은 명강사로 나온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만든 이분, 전 이분의 미소가 참 좋더라고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야, 네. 푸사가 정말 대박이요. 프로필 사진이 완전 풀 메이크업이요. 네. 뽀샵 좀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은영 강사님은 네. 이름에 석자에 모두 이응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둥글둥글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 많이 해요. 네. 네. 저도 여유였다는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여유였다는 얘기. 아니요, 오늘 어제보다 많이 여유였네요. 아니, 여기 나왔어요. 효리팬님, 저번보다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꽃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축하드려요. 저희가 부럽죠?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꽃 이렇게 해놓은 거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3개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남는 거 하나 달라고 여기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꽃이랑 안 주로 어울리나 봐. 만족하세요. 미안하지. 근데 오늘은 정말로 네. 오은영 선생님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꼭 이게 1시간 동안 강의 꼭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떤 필살기 들고 나오셨나요? 네, 우리가 특히 아들 둘 키우면요, 목소리가 바뀝니다. 아유. 네, 야가 아니라, 이야! 이렇게, 이 끌어오르는데. 그러니까 아이, 깜짝이야. 아이 키울 때요, 네. 되게 어떻게 화를 안 내고 키웁니까? 그러는데요. 네. 오늘은 아이 키울 때 화 안 내고 키우는 방법, 비법. 오.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네. 그냥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뭐 하나를 이렇게 뚝 떨어뜨릴 때 그때
그때만 해도 성화가 확 나는데. 그런 네.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애 키우다 아니, 우리 보면. 이 라이브톡 부모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랑, 믿습니다. 네,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요, 네. 그 비법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야, 네. 아유, 기대가 소리를 됩니다. 안 지르고서는 네. 이렇게 아이들 갖다가 그러니까요. 키울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저희 언니는 아들 둘 기르다가 네. 원래 그 별명이 산소 먹는 여자였거든요. 어. 지금 지능 먹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지는 먹는 예. 아니, 그러게요.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지능을 받으시죠?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소리 안 지르고 아이 기르는 방법 필살기로 함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지혜 씨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엄마 아빠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 감동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맞아요. 아이 그렇죠. 낳아봐. 그러는데 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듣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아이가 정말 태어나서 이 보물 같은 아이가 내 속을 새기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게끔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제 아이를. 원성이 나갈 거라고 네. 상상을 못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실감이 너무 되죠. 네, 팍팍 돼. 체감이 막 정말 되지. 되시죠? 네. 사실은 아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와 강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임신 중에 얼마나 많은 상상과 희망을 또 아이한테 걸겠습니까? 네, 그렇죠. 꼭 태어나면 영재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있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나의 말을 안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그럴 거라고는 실감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벌써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나랑 생각이 달라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아니 자꾸 절로 가겠다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럴 때부터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 전제, 오늘 이제 강의의 기본 전제 두 가지는요. 첫째는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사랑합니다. 네. 가끔 신문지상에 이제 오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감정의 표현은 이거는 아이를 사랑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기본 전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식해야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변화를 하게 하고 그 변화가 결국은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인간이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은요. 또 늘 후회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고쳐 나가기도 합니다. 네. 위로가 된다. 네, 그렇죠. 위로가 되시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또 하나는요. 특히 이제 아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본인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본인이 아이를 위해 애쓰는 것 자체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 전제는 아이를 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하는 방법은 늘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이걸 빨리빨리 인식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는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강연 내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왜 소리를 지를까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사실은 화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거의 감정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일단 먼저 남겨드리고요. 그 답은 이제 거의 마무리에 가서 드리긴 할 건데요. 궁금해. 네, 내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네. 근데 네.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리를 네.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저 닮아서 네. 되게 느려요. 뭘 하다더라도 느려서 네. 양말 신어야지. 그럼 계속 딴 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양말 좀 신어.
네. 그럼 알았어. 나가야 될 시간이 신어야지. 다가오니까. 말은 또 잘해. 아, 신어야지. 아빠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빨리 신어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딴 거 하고 있어. 네. 너 좀 빨리 신어 아까 신는다며. 이러면 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우리 동주님, 에너자이저 17개월 아들 녀석에게 벌써 소리 질러요.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보니까 나래미 님이요. 딸에게는 콧소리로 말하고 아들에게는 헐크로 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느끼기에는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 차별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 나의 정자를 준 거예요. 네. 나의 피와 살과 모든 유전자예요. 네. 얘네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애들은 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하기를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 네. 화날 일도 많고 소리 지를 일도 많은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그러면 옛날 부모님들이 더 잘 키웠을까? 글쎄 뭐 대답은 참 난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굳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요. 요즘 엄마들이 더 많이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요. 사실 반타작이에요. 네네네. 네. 6명 중에 한 셋은 그냥 그렇게 키우면 잘 커요. 네, 근데 알아서 나머지 크는 애들도 셋은 있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낳잖아요. 네. 이제 하나, 둘, 사실 많이 낳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화 안 내고 키우면 아마 자녀를 하나 더 낳자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엔 노력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라이브톡 부모도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네. 댓글도 다시고 이런 게 얼마나 노력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나치게 애를 쓰는 면이 있어요. 지나치게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의 아이는 어떤 길로 가야지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클 것인가 하는 기본 철학과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겉에 어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단어에 매달리는 거예요. 단어요? 예. 왜냐하면 좋은 엄마. 그게 좋은 게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이를 존중하는 엄마. 그래서 존중해야죠. 아이는 정말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존중이라는 개념과 철학이 단단해지기 전에 존중 그러니까 아이한테 무조건 존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위에 높은 데 올라가 있어도 내려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불안해요. 그럴 때는 내려와. 위험해. 빨리 내리면 되는데 내려오세요. 우리 아들 말 잘 듣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를 존중한다. 근데 사실은 의도는 너무나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이를 위해서 올인해. 그런데 옛날 엄마들처럼 나는 아이한테 100% 희생하기는 좀 어려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세대 때까지는 애착이 중요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운동 가는 것도 불안해. 내가 이 1시간 자리를 비우면 이 아이의 애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리고 또 애 잘 키우는 엄마들 요즘 이렇게 막 SNS 이런 데 올리시면 세상에 왜 이렇게 이유식은 잘 만들며 온갖 걸 본인이 다 해요. 그래서 요리도 못하는데 혼자 2시간씩 막 이유식을 만들어. 그냥 막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 손목도 아파. 그러니까 막상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는 못 안아줘요. 손목 터널 증후군 생겨가지고 아니 못 안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어에 매달려 있는 너무 거죠. 현실이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엄마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엄마가 만들어주고 엄마가 나 놀아줘야 되고 엄마가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 엄마들은 너무너무 애를 쓰고 그러네. 육아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치게 되고 육아는 최소한 20년간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네, 20년 여정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효능감이 떨어져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맨날 엄마들 와서 울면서 선생님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시험 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울고 가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봤더니 이게 노력은 하나.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단계의 생각까지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정보도 많고 또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피상적인 단어들에 너무 매달려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귀도 얇아져요. 그러니까. 네. 우리 덕승재님